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화려했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성처럼 쌓아 올린 부가 파도에 씻기듯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 진심을 담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70의 문턱에 들어섰거나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금과 은, 그 재물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평온하던 집안에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이룬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일구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갈무리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노년의 경쟁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눈물 흘려주는 자비심도 있지만 동시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늙어가는 친구 사이라면 그 질투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 모임에 나가 우리 자식이 이번에 큰 선물을 해줬다며 비싼 보석을 내보이거나 통장에 잔고를 넌지시 비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겉으로는 정말 잘됐다, 부럽다고 말하겠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가슴 속엔 깊은 박탈감과 쓸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쓸쓸함은 곧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은 결국 여러분을 향한 소리 없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비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위해 비싼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은 사실 내 내면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낡은 옷 한 벌을 입어도 그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있는 법입니다. 금과 은은 도둑을 부르고 자랑은 적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적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창구는 굳게 닫고 마음의 문은 활짝 여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는 인색하지 않되,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이 늙은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른에는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홀가분하게 떠나기 위해, 그리고 내 곁에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남기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화려한 금반지보다 따뜻한 손잡아줌이 더 필요한 나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금을 자랑하는 순간 친구의 손은 여러분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주머니 속으로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다음에는 왜 친구가 원수가 되는지 그 마음의 깊은 결을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른이라는 나이가 되면은 이 마음의 결은 더욱 복잡하고 예민해집니다. 왜 그토록 오래된 우정이 여러분이 내보인 금가락지 하나 혹은 재물자랑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르는 인생의 결실을 보는 시기입니다. 누구는 자식 농사에 성공했고 누구는 재산을 모았으며 또 누구는 건강을 지켰겠지요. 그런데 이 시기의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시대를 버티고 살아온 동료로서 친구의 풍요는 나의 빈곤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친구 앞에서 금과 은을 자랑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는 나는 성공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무언의 질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질투는 에너지가 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시기심을 자극했을 때 그 친구가 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운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독을 심어두고서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계기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금붙이 자랑 같은 아주 사소한 말실수에서 시작되곤 했지요. 한쪽이 너무 앞서가고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 할 때 뒤처진 쪽은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은 곧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정은 더 이상 순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재앙은 여러분의 자랑이 가짜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온갖 감언 이설로 비위를 맞출 것입니다. 반면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꼈던 이들은 여러분의 과시욕에 지쳐 서서히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주변에는 진정한 인격적 교감을 나누는 이들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초대받지 않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베춤조차 자랑이 섞이면 독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한턱 내겠다는 식의 거만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을 숨기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른의 나이에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은 자애로움입니다. 친구가 나보다 형편이 어렵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내 손목에 찬 시계가 친구의 낡은 옷소매와 대비되어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재물은 집안에 조용히 갈무리해 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단이지 남들에게 내보여야 할 훈장이 아닙니다. 재물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친구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거나 가슴에 응어리를 남기는 자랑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비로소 친구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독과 결핍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상처와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진정한 자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일흔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가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제 갈 길 바빠 소원해지며 친구들조차 하나둘 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넘어 내가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존재론적인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슬픔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겉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귀한 물건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내면의 텅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 뒤에는 더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겪어본 이른 이후의 삶은 덜어냄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며 남보다 돋보이려 애쓰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다릅니다. 노년은 나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몸이 아파 서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남들의 화려한 자랑을 듣는 것은 소금 뿌린 상처를 후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반대의 처지가 되어 남에게 자랑을 일삼는다면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은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부러움은 시기를 낳고 시기는 관계를 파괴하며 파괴된 관계는 결국 나를 더 깊은 고독의 수렁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른에 겪는 가장 비참한 빈곤은 주머니가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진정한 벗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때 그 금반지를 자랑하길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줄 걸, 조금 더 겸손하게 주변을 챙길 걸 하며 관계에 대한 후회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겸손함에 감동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온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소외감과 열등감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을 재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렸는지, 이제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성찰의 기회입니다. 소란스러운 자랑의 말을 멈추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과 포용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일을 가엾게 여기고 나보다 앞서가는 일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금을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인격이 풍기는 은은한 향기를 남기십시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완숙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무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담백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태도입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너무 값비싼 옷이나 눈에 띄는 장신구는 집에 두고 나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옷감의 재질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려진 옷차림과 타인을 배려하는 온화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면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감추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는 동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은 닫을수록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릴수록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었다거나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는 부러움을 넘어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저 제 밥벌이 하며 사니 고마울 뿐이네 라고 겸손하게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는 박힌 못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거나 내가 너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미소로 응대하십시오. 무시당했을 때 재력을 꺼내드는 것은 스스로를 그 재물보다 낮은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만 하고 허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이른의 관록입니다. 또한 집안에 불필요한 욕망의 흔적들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샀던 명품들은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고 그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걱정이 늘어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주변을 비울수록 내면은 채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태도입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돈이 많으니 너희에게 베푼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색내지 않는 배표야말로 진정한 보시이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내면에 힘을 기르십시오.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당당하고 평화로운 노인, 그런 사람 곁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이른 이후는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보니 인생에서 정말로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금과 은, 보석과 재물들은 사실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시기심에 씨앗을 뿌리는데 기운을 쏟는 것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곳간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오늘 마시는 찻잔의 온기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십시오.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든 더 큰 집에 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런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부치를 내보여서 얻는 가짜 존경보다는 여러분의 깊은 지혜와 인자한 미소 때문에 찾아오는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은 저무는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찬란한 태양의 빛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노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비굴해지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자랑의 말을 줄이고 경청의 시간을 늘릴 때 여러분의 주변에는 다시금 진정한 친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을 추억하며 자랑하지 말고 내일의 불안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이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100살이 넘은 이 늙은 교수가 살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짧고도 아름다운 꿈과 같습니다. 그 꿈속에서 우리는 잠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 가져가는 것은 오직 사랑했던 기억뿐입니다.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랑은 이제 멈추시고 그 자리에 이해와 배려의 꽃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향기롭게 만들고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금가락지를 빼고 투명하고 깨끗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이후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부디 그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식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